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앞으로 3주 동안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강화했습니다. 새 자택격리 명령으로 불리는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주간 이어집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1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 같은 행정명령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LA 카운티 주민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 또는 룸메이트를 제외한 어떠한 모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것인데 수정헌법상 인정되는 야외 예배와 집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업은 그대로 유지되나 입장 인원에 제한을 받습니다. 필수 업종은 정원의 35%까지 손님들의 입장을 허용하며 비필수 업종의 경우 정원의 20%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미용실과 네일케어 등 개인 관리 업종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도서관 역시 정원의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직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6피트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해변가와 공원에 입장은 허용되지만 가족 위에 모임을 갖는 것은 야외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 역시 가족 구성원 이외의 라운딩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 구성원 이외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고 전면적인 셧다운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가족 이외의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역별로 이 같은 추가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 특히 입원 환자와 응급 환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나온 벼랑 끝 대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자칫 현재 추세대로라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든 응급 병실이 한 개도 남지 않는 초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모든 병원 내 코로나 확진 입원 환자 수는 7,41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록한 7,170명을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전체 응급 환자 수는 1,7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응급 병실을 4분의 3 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캘리포니아 내 응급 의료 시스템 예측 전망치를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병원 내 응급 병실 수용률은 현재 75%. 이대로라면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중순에는 응급 병실 수용률이 초과해 11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가주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해 현재 수용률 74%,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107%로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가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져 현재 85%의 응급 환자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12월 초에는 134%의 초과율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금 현재 이 확산 추세가 예상치대로 흘러간다면 3월 이후 또 한 번의 완전한 자택 격리,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또다시 73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오렌지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 수는 78,553명, 사망자는 1,577명입니다. LA 카운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산 규모는 작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한 최근 사흘간의 코로나 입원 환자 비율은 전체 대비 13.6%에서 17%까지 뛰어올라 지난 7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응급병실 비율은 전체 대비 26%인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급 역시 지난 11월 16일 보라 등급으로 격상된 이래 3주째 최고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FDA 승인이 나오는 즉시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공급 일정입니다. 배포 당일까지 필요한 설비가 전국적으로 갖춰지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첫 물량이 어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1차 물량은 다음 달 10일 전국에 배포됩니다. 화이자가 FDA에 신청한 긴급 사용이 다음 달 10일에 승인되기 때문에 승인 즉시 배포가 시작되는 일정입니다. 한편 모더나도 3차 임상시험 최종 결과 94.1%의 효과율을 보이며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다음 달 17일 이후 배포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두 가지 백신 모두 다음 달 중순부터 배포가 가능하지만 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등 유통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But distribution from beyond there, so imagine keeping the vaccine colder than Antarctic temperatures all through the last mile and through point of delivery. It's extremely challenging. 화씨 영하 94도까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송 차량과 의료기관에 초저온 냉장 시설이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송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또 백신 공급 시기가 가까워지며 백신과 관련된 사기 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HSI has analyzed over 60,000 websites that were suspected to be involved in some sort of COVID-19 related fraud.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른바 가짜 백신 판매 사이트도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백신 사기와 더불어 설비 미흡으로 인해 승인 직후 백신의 전국 배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뉴욕시 감염률이 5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 시신이 6개월 넘게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초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뉴욕시는 하루 사망자가 800명대에 이르자 병원 영원실이 가득 차 냉동트럭에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뉴욕시 공동묘지가 있는 헐섬에 감회장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회장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자 뉴욕시장은 집단 감회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코로나19로 숨진 무연고 시신들은 지난 5월 냉동트럭에 실린 채 브루클린 항구의 주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브루클린에 주차됐던 600여 구의 시신을 실은 냉동트럭은 그대로입니다. 어렵게 친척을 찾아 연락을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헐섬에 매장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 뉴욕시를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709의 시신 가운데 239의 시신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지난 악몽을 되풀이하듯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입원율이 6월에 비해 4배나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병원에 인력 문제가 발생했다며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 명단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봄 퀸즈 엘머스 병원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전쟁 지역이라고 불렸던 것을 언급하면서 현장 병원 설립과 동시에 무엇보다 환자 분산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H&H와 노스월 같은 대형 병원도 개선된 비상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으며 다른 모든 병원들도 병상을 50%까지 확보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쿠오모는 칙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시설들은 주로부터 과실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UC 계열 대학들이 당초 오늘까지였던 2021년 가을학기 지원 마감을 연장했습니다. UC 측은 어제 UC 지원 서류 웹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021년도 가을학기 UC 지원 서류 접수 기간을 오는 금요일인 12월 4일 밤 11시 59분까지 나흘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마감일은 오늘까지였는데 많은 지원 신청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이를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리면서 UC 측이 트위터를 통해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씨 측은 그러면서 마감일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지원자들은 마감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애리조나주에서도 승리를 인증받으며 사실상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나리오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1일 정보 브리핑도 시작된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애리조나주 국무부는 오늘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결과는 1,500여 표 차이인 0.3%로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And I want to thank Arizonans for making their voices heard and voting in record numbers. The votes have been tabulated. All 15 counties have certified their results.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위스콘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재검표를 시도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 표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I said this from day one that these numbers were not going to change much at all,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트럼프 캠프 측은 $300만 지출하며 조지아주 밀워키 카운티에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132표를 더 얻게 됐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total number of votes cast in Milwaukee County, 459,723. Joseph Biden, Kamala Harris received 317,527. Donald J. Trump, Michael R. Pence received 134,482. 위스콘신에 앞서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주도 이미 바이든 승리를 인증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1일 브리핑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경합주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끝을 향해 달려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 날을 겨냥해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동력으로 재출마를 위해 후원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휴 기간 자신의 반려견과 놀다 발목을 다쳤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최소 수주 동안은 부목에 의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델라웨어 뉴악의 한 MRI 센터 앞에서 포착된 바이든 당선인. 마스크를 내리고 카메라를 향해 휘슬을 부는 듯 하더니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이동하면서 다리를 저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미끄러져 오른 발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 주치의는 추가 단층 촬영 검사 결과 오른 발목에 미세 골절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당선인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보조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바이든 당선인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가는 영상을 공개하며 빨리 낫기를 기원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